돈이 좀 모이려 하면 이상하게 꼭 가까운 사람 문제가 터지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믿었던 친구가 손을 벌리거나 배우자가 사고를 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돈길을 막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당신의 패턴, 즉 업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번 구원자 업, 이걸 깨닫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내가 평생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오늘 그 고리를 끊어드립니다. 지금부터 딱 10초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렇다가 몇 개인지 체크해 보세요. 내 이야기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하루 종일 죄책감이 든다. 둘째, 가족이나 형제의 사고를 내가 돈으로 메워준 적이 있다. 셋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도 모르게 쇼핑이나 배달 음식을 시킨다. 어떻습니까?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정답 노트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누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중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세게 만드는 잘못된 업을 끊어 돈길을 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돈줄을 쥐고 있는 5가지 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고 각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 한 문장과 행동 한 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가 이번 달만 도와줘 하던 요청이 어느새 매달 용돈이 되어버린 부모님. 형제에게 급하다니까 딱 한 번만 하고 빌려준 돈이 결국 관계 전체를 서먹하게 만들고 내 노후 자금까지 흔드는 경우. 혹은 배우자와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니까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통장은 텅 비고 빚만 쌓여 있는 현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통장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끊는 수행을 하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바뀝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번호를 골라보세요. 나는 1번부터 5번 중 어떤 유형이 제일 강한가? 영상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고른 그 번호에 딱 맞춘 돈길 트는 처방전 3줄을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내 번호를 찾아야 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죄책감의 업입니다. 한마디로 미안함이 지갑을 여는 유형입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좀 힘들어서 자녀의 기죽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 자식이 힘들다는 말에 내가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결국 쌈짓돈을 꺼내줍니다. 배우자가 사고 싶은데 참는다고 하면 내가 못 벌어다 주는 것 같아 덜컥 할부로 긁어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안함입니다.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조사비, 모임 회비, 혹은 자잘한 부탁들.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나만 빠지면 모양 빠지니까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무리해서 지출합니다. 내 지갑 사정보다 남의 기분을 더 살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딱 한마디입니다. 연습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이 짧은 말을 못해서 당신은 수백만 원을 잃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나를 태워 없애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거절한 후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밥이라도 사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책감도 문제지만 다음 두 번째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입니다. 아마 맞이나 장남, 장녀분들이 뜨끔하실 겁니다. 두 번째, 구원자 업입니다. 내 통장이 남의 응급실이 되는 업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죠. 가족 중 누군가 사고를 치면 가장 먼저 전화 받는 분, 바로 당신이죠. 자녀의 카드값, 배우자의 사업 실패, 형제의 빚 보증. 당신은 욕을 하면서도 결국 갚아줍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압니다. 또 해줄 거라는 걸요. 당신이 돈으로 막아주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회사에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밥값도 먼저 내고 친구의 급한 불을 꺼주느라 적금을 깹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뿐입니다. 이 업을 끊는 주문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돕겠지만 그 다음은 당신의 몫입니다. 냉정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상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그의 업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떠맡음은 업을 키웁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당신이 구원자가 되려 할수록 주변은 점점 더 무력한 피해자가 되어갈 뿐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도와주고 난 뒤에 뿌듯함보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는 원망이 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악연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 때문이라 칩시다. 그런데 다음 세 번째는 정말 허무하게 돈이 셉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지? 할 때 범인은 바로 이것, 체면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과 비교의 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내 소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내 형편보다 더 큰 선물을 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 혹은 친척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합니다. 자녀에게도 남들 다 하니까라며 비싼 학원, 비싼 패딩을 입힙니다. 그 돈, 사실 대출이거나 미래를 팔아 쓰는 돈 아닙니까?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갈 때 옷을 사고 차를 바꿉니다. 골프 모임, 명품계, 호캉스. 내가 이 무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혹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는 관계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끊어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남의 눈에 비친 체면보다 내 삶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돈이 모입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 등불을 두면 꺼지기 마련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바람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등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곳간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거칠에는 마음의 가난을 드러낼 뿐입니다. 솔직히 답해보세요. 내가 이 물건을 산 이유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건 차라리 내가 쓴 거니 억울하지나 않죠. 다음 네 번째는 내 돈과 시간, 감정까지 싹 다 털리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 붕괴의 업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서 무질서가 돈을 삼키는 상태입니다. 가족이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위험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카드를 자기 것처럼 쓰고 부모는 자녀의 통장을 쌈짓돈처럼 씁니다. 부부 사이에도 돈에 대한 대화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덮어둡니다. 경계가 없으니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셉니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고 차용증 한 장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이라며 넘어갑니다.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없어 밤늦게까지 남의 일을 해주느라 내 자기 개발은 꿈도 못 꿉니다. 내 시간과 돈을 공공재처럼 쓰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 그것이 경계 붕괴입니다. 이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집의 기준은 여기까지예요. 돈 문제는 정확히 하는 게 우리 관계를 지키는 길이야.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불교에서는 계를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강물도 제방이 있어야 바다로 흐르지 제방이 터지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킵니다. 돈에도 관계에도 명확한 제방을 쌓으십시오. 부탁이 들어올 때 생각하기도 전에 자동 반사적으로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말 몰래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통장을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은밀한 도둑입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노와 원망의 업입니다. 마음이 타들어갈 때 통장이 대신 타버리는 현상입니다.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난 뒤 홧김에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시댁이나 처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보상 심리로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충동 구매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려? 하며 긁는 카드. 사실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깨진 날, 편의점에 들러 사캔 만원 맥주와 안주를 가득 삽니다. 친구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와서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을 결제합니다. 스트레스를 돈으로 푸는 습관, 이것이 굳어지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가난해집니다. 카드를 꺼내기 전,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 딱 3초만 멈추고 말하세요. 나는 지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결제하려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지출의 90%는 멈춥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습니다. 마음의 화를 돈이라는 종이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타오릅니다. 들이쉬며 알아차리고 내쉬며 놓아주십시오. 30초의 깊은 호흡이 30만 원의 충동 지출을 막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유난히 속상하고 화나는 날 지출 알림 문자가 더 많이 울립니까?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기억나십니까? 1번, 거절 못하는 죄책감. 2번, 다 해결해 주려는 구원자. 3번, 남들 눈치 보는 체면. 4번, 네 돈 내 돈 없는 경계 붕괴. 5번, 홧김에 쓰는 분노.
이 5가지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관계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도 다 새나갑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1번부터 5번 중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내 돈길을 가장 꽉 막고 있는 녀석 하나를 골라 잡으세요. 나는 1번과 2번 둘 다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가장 액수가 큰 놈 하나만 딱 정하세요. 잠시 후 각 번호에 맞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드릴 겁니다. 이 처방전은 단순히 듣고 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써먹어야 할 당신의 무기입니다. 돈길 트는 관계 수행 3가지 번호별 처방을 드리기 전에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돈길 트는 3가지 기본 수행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통장의 구멍 절반은 막힙니다. 수행 1. 경계의 수행. 숫자로 선을 그으십시오. 머리로만 아껴야지 하면 100% 실패합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는 얼마, 가족 지원비는 얼마, 친구 모임비는 얼마. 딱 상한선을 정해 두십시오. 그 선을 넘으면 부처님이 와도 이번 달은 마감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수행이 말의 수행, 정어.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입입니다. 거절할 때 쩔쩔매지 마세요. 담백한 문장 3개를 드립니다. 첫째, 이번 달은 정해진 예산이 꽉 찼어요. 내 탓이 아니라 예산 탓을 하세요. 둘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셋째, 우리 가족의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해요. 나 개인의 거절이 아니라 가족의 원칙임을 밝히세요. 수행 3. 보시의 지혜, 희생 금지. 베푸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도 변하겠지?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가 틀어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주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아까운 마음이 1도 들지 않는 딱 그만큼만 주십시오. 10,000원을 주고 기쁘면 10,000원이 보시이고 100,000원을 주고 속이 쓰리면 그건 빚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아까 고른 번호를 떠올리세요. 이 3줄의 처방을 마음속에 아니면 메모장에 꼭 적어 두십시오. 1번, 죄책감 업을 고르신 분. 하나,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둘, 돈으로 미안함을 갚으려 하지 말고 따뜻한 눈빛과 말로 마음만 전하세요. 셋, 당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구원자 업을 고르신 분. 하나,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남의 운명까지 짊어지지 마십시오. 둘, 가족의 빚을 갚아주는 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2번째부터는 독입니다. 셋, 냉정한 거절이 때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3번, 체면 비교 업을 고르신 분. 하나, 남들은 당신이 무엇을 입고 먹는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둘, 있어 보이는 척하는 비용을 모아 진짜 있는 통장을 만드십시오. 셋, 오늘의 초라함을 견뎌야 내일의 비범함을 만듭니다. 4번, 경계 붕괴업을 고르신 분. 하나, 친할수록 돈 계산은 칼같이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둘, 가족이라도 내 통장 비밀번호와 잔고는 나만의 성역입니다.
셋, 노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진짜 내 사람은 그 말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5번, 분노, 원망, 업을 고르신 분. 하나, 화가 날 땐 지갑을 열지 말고 운동화 끈을 메고 걸으십시오. 둘,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지만 할부는 바위처럼 남습니다. 셋,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 탓을 하며 소갈이 많이 하셨죠? 하지만 오늘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오려다 보니 생긴 생채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나쁜 패턴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단단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통장에도, 당신의 관계에도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가 끊어내기로 결심한 업은 몇 번입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번 구원자 업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적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이 단단해져서 세상의 모든 풍요가 담기기를 마음연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돈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음연 인생 철학이었습니다.